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 감상과 비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10분을 영상을 찍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17분 동안 영상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악 감상을 통하여 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음악 감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발산시키기 위한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컴퓨터와 친한 사람은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클래식한 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와 같이 연주할 기회가 있으면 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디지털 악기의 보급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악기나 녹음된 반주 음악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음악이나 반주용 음악을 가지고 실용음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만들기 과정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면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교실 수업에서 가능한 실기 수업과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혹시 수업 영상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은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20분 동안에서 한 30분 정도의 수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퀴즈 한 문제를 풀면 아마 10분에서 또 빨리 정답을 찾은 학생들은 20분 정도의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된 음악 감상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수업처럼 쌍방 수업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업이라 너무 긴 영상 수업은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40분 정도의 수업의 영상을 원한다면 선생님은 영상을 40분 정도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제출 전에 꼭 댓글로 수업 영상의 길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예술가곡 이수인 작곡의 고향의 노래와 이탈리아 예술가곡 조르다니의 오 내 사랑 까로 미오벤을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제6곡 알고 싶은 마음 테르 노이지르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예술가곡은 성악곡이라고도 하고 성악곡은 가사에 가라, 즉 멜로디를 붙여서 곡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음악의 한 장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사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노래하든지 사랑을 노래한 시를 주로 사용하며 그래서 보통 시에는 운율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음악에서 시조를 보면 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학습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질문 두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어떤 감상에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작품과 연주의 질을 비평하며 듣는다. 여러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며 듣는다. 연주 형태별, 장르별, 악기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듣는다. 자, 이 감상은 어떤 감상 방법입니까? 네, 맞습니다. 비편적 감상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음악 감상할 때 주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작곡자, 연주자, 맞습니다. 감상자,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가 여러분들 음악 감상할 때 네 가지 요소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은 예술가곡에 대해서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술가곡이란 원래 시가 지니고 있는 내용, 리듬, 억양 등의 분위기를 음악과 밀접하게 결부시켜 가창 형태로 표현한 악곡을 말합니다. 예술가곡에서는 시의 문학적인 내용을 음악적인 내용으로 심화시키며 반주 부분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성보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가락과 더불어 예술적 표현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곡은 주로 독일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럼 독일 예술가곡 리트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트는 19세기 독일은 뮬러, 괴테, 하이네 등의 대문호들에 힘입어 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작곡가는 슈베르트를 비롯한 슈만, 브람스, 볼프 등 작곡가들이 이들의 시를 가사로 작곡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단순히 성악 가락을 반주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성악과 동독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이러한 장르가 예술가곡 리트입니다. 자, 오늘 감상할 곡 알고 싶은 마음 테르 노이지아르지에를 작곡한 슈베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의 빈 교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재능을 나타낸 작곡가로 가곡의 왕이라 불리며 독일 가곡을 예술적 경지로 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궁정교회 합창단의 소년 가수로 활약하고 국립신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음악교육을 받았으며 샬리에르에게 작곡가 이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샬리에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음악의 신동으로 불리우는 모차르트를 주제로 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샬리에르라는 작곡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샬리에르는 궁중의 음악가였지만 모차르트의 타고난 천재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안 봤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어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데우스의 내용은 모차르트가 주인공으로 샬리에르가 모차르트에 의해 더 부각되는 영화입니다. 그 샬리에르가 슈베르트의 선생님입니다. 다시 슈베르트로 돌아와서 슈베르트는 600곡에 넘는 예술가곡과 많은 작품을 남겼기에 낭만파 음악의 효시를 이루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작품이 많아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곡만 소개하겠습니다. 기악곡으로 교향곡 제8번 미안성이 있고요.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 그 다음에 피아노 오중주, 숭어,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곡으로 연가곡집 세 개가 있는데요. 겨울나그네, 백조의 노래, 아름다움, 물방앗간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상할 곡은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영광옥 집에 있는 곡인데요. 영광옥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가곡을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의 내용은 물방앗간의 아가씨와 한 청년 사이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전체 20곡이며 우리가 감상할 곡은 제6곡 알고 싶은 마음 따르 노이지르제입니다. 자,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마음 데르 노이지에르제를 노래할 가수는 독일의 성악 가수 프리츠 분디리입니다. Ich frage keine Blume, ich frage keinen Stern, sie können mir alle nicht sagen, was ich dafür so gern. Ich bin ja auch kein Gärtner, die Sterne stehen zu hoch. Mein Bächlein will ich fragen, ob mich mein Herz belog. O Bächlein meiner Liebe, wie bist du heut so stumm? Will ja nur eines Bissen, ein Pferdchen ein Pferdchen Ja, heißt das eine Pferdchen, das andere heißet nein. Die beiden Pferdchen schließen die ganze Welt mir ein. Die beiden Pferdchen schließen die ganze Welt mir ein. Bächlein meiner Liebe, was bist du wunderlich? Willst ja nicht weiter sagen, sag Bächlein, liebt sie mich? Sag Bächlein, liebt sie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들어본 이 곡은 슈베트의 연가곡 제6곡 알고 싶은 마음 데어 노이지에르제였습니다. 독일 예술가곡 리트에 있어서 가곡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곡의 유형에는 유절 가곡과 통절 가곡이 나누어집니다. 유절 가곡은 시의 각 절의 같은 음악을 반복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고 통절 가곡은 음악이 가사에 따라 바뀌면서 반복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소재로 작곡된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래들은 유절 형식에 속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곡 중에서 슈베르트의 마왕이라는 곡을 중학교 때 아마 감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왕이라는 곡은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 마왕을 읽고 감동하여 작곡한 것으로 시의 내용을 통절 가곡 형식으로 묘사했는데 가락, 시, 반주가 극적인 조화를 이루는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마왕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마왕의 시 내용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아버지가 열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안고 급히 집으로 달립니다. 마왕은 아들의 목숨을 노려 유혹합니다. 아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왕을 보지 못합니다. 무서움에 떠는 아들을 안고 말을 달려 집에 닿았을 때는 아들은 이미 마왕에게 목숨을 빼앗긴 다음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해설자, 아들, 아버지, 마왕입니다. 피셔 디스카우의 연주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ch frage keine. 음악이 잘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Er reitet so spät durch Nacht und Wind. Es ist der Vater mit seinem Kind. Er hat die Gnade so lieb im Arm. Er fasst ihn sicher, er hält ihn warm. Ein Sohn, das spürst du so lang dein Gesicht. Siehst wahr, du entfernte dich nicht. In Erdenkönig, mit Kron und Schein. Mein Sohn, es ist ein Liebesschrei. Komm, geh mit mir, das schöne Spiel spiel ich mit dir. Und unter Blumen sie warm befrannt, meine Mutter hat mein Schönen gekannt. Mein Vater
bleibe ruhig, mein Kind, in Dürrenbeck vom Säuferried. Bist einer Knabe mit mir gegen meine Brüder, sollen die Fahnen fühlen, meine Brüder fühlen, bewegt mich den Rhein, zieh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zieh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und ich soll nicht wahr, Herr König, Wächter am Düster. Mein Sohn, ich sehe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Weiden so grau. Ich liebe dich, mir reiz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 Mein Vater, jetzt fass mir nicht an, der König hat mir ein Leid getan. Der Grausitz, der reitet geschwind, der hält in Armen das ächzende Kind. Erreicht den Hof mit Mühe und Not. In seinen Armen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마왕은 이렇게 통절 형식으로 곡이 작곡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들어본 알고 싶은 마음, 베르 노이지에르지는 유절 형식일까요? 아니면 통절 형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절 형식입니다. 슈베르트가 뮬러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모두 20곡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중 제6곡인 알고 싶은 마음은 1823년에 작곡된 유절 형식의 독일 가곡으로 물레방앗간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청년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예술 가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노래는 목소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성악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술 가곡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술 가곡은 예술성을 가진 시에 작곡가가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작곡가가 작곡을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가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이 예술 가곡은 작품성이 있는 시를 가지고 작곡자들이 작곡을 한 것이며 이 예술 가곡을 연주할 때 쓰이는 반주는 반주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반주의 역할이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것을 예술 가곡이라고 합니다. 예술 가곡에 대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페라 감상을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영상 길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수업을 만드는 것에 반영하여 수업을 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제작이 처음 하는 것이라 어렵고 어색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원격 수업에 적응이 어렵듯이 선생님 역시 원격 수업 자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좋은 수업 만들어 가기에 여러분과 선생님이 힘을 모아 좋은 수업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역시 선생님 영상 찍으면서
많이 느낀 점인데요.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중간에 또 다른 곡이 나오고 유튜브를 또 연결했는데 다른 게 또 실수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도 원하는 곡 아닌 다른 곡이 잠시 또 나왔다가 선생님이 수정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원격 수업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영상을 이렇게 다시 수업하는데 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 제작도 바로 여러분들 수업에 올릴지 아니면 다시 찍어서 그거와 비교해서 이 영상이 더 좋으면 이 영상을 올릴 것이고 아니면 다음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고 이렇게 이 한 수업에 관한 영상을 찍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